짜잔, 자 오늘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9시 5분 출근했습니다. 9시 5분 출근했고 오늘은 평택 신장동에서 스타트합니다. 자, 첫 콜로 카카오로 해서요 둔포 가는 거 38,000원짜리. 금요일이니까요 둔포 들어가면 나쁘진 않겠죠. 자, 첫 콜로 둔포 가서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요 투잡 버전 해서 카카오 위주로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둔포 도착했습니다. 9시 45분 도착, 35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자, 둔포 딱 박스가 착지였어요. 여기 옆에 무슨 호텔로 오셨네요. 자, 둔포 방금 전에 딱 떨어지자마자 천안 쌍용동 가는 거 4만원짜리 한번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둔포 근래 조금 안 좋다고 해도요 그래도 뭐 금요일날 둔포니까요 콜은 뭐 무조건 잡겠죠. 자,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짜잔, 자 둔포에서 한 30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쌍용동 가는 거 44,000원 요거 타고 일단 천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천안 쌍용동 도착했습니다. 30분에서 왔고요 11시 10분 도착. 떨어지자마자 어플 키니깐요 띵콜 2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11시 10분이면 띵콜을 타는 것보다는 나가는 콜을 잡는 게 낫겠죠. 초저녁에 들어올 때는 타는 게 맞고요 이 시간에 들어오면은 나가는 콜 위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불당까지가 가깝습니다. 불당까지 1.5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불당으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신불당으로 바로 넘어왔고요 한 15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공담 가는 거 96,000원짜리. 저기 자동차 어디에요? 벤츠랑 이렇게 AS 센터 있는데 그쪽에서 콜이 나왔고요. 요거는 콜만어 제휴콜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제휴콜이죠. 뭐죠? 케어 플러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오늘. 케어 플러스를 연계를 수원시청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땡겨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확실히 1,000원만 내려와도요 카카오 단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운행 시간이 1시간 안 지켜요. 1시간 안 지키는데 96,000원이면은 그래도 내려와서 성공했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봉담 짜이 아파트 왔습니다. 5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금방 왔고요 봉담 내리 도착입니다. 내리. 그래서 상리까지 바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한 3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12시 35분 도착했고요 천안에서 봉담 50분 후에 96,000원. 완전히 카카오 단가 깡패죠, 깡패. 아까 제가 천안에 신불당 있을 때요 콜을 본게 동탄 가는 거 45,000원, 강남 대치동 가는 거 64,000원. 다 로지였습니다, 로지. 강남 64,000원 한번 잡았었는데요 단가 너무 안 맞아서 뺐고요. 그리고 평택 가는 거 35,000원짜리 한 두세 개 봤었어요. 그 정도 보고 있다가 이제 요번 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잘 잡고 올라왔어요. 어우, 왜 이렇게 갑자기 쌀쌀하죠? 하루 종일 더웠는데 갑자기 쌀쌀하네 여기. 자, 일단은 상리까지 나가서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시 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는 대로 막 타야죠 또.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봉담 상리에서 안산 가는 거 33,000원짜리 잡았습니다. 땡큐 콜이죠. 자, 요저거 안산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안산 브리파크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23분 운행해서 왔고요 1시 반 도착했습니다. 자, 1시 반 삥콜이나 복귀콜 탈 수 있겠죠. 금요일이니까. 나가는데 어디지? 나가는 데가 완전 헷갈리네 제가 지금. 자, 일단 나가보고요 콜창 보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금요일 날은 9시 조금 넘어 출근해가지고요. 1시 반까지 해서 21만 1,000원. 뭐 나름대로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산 들어왔었는데요. 아는 형님이 안산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따당 대리님이시라고요. 저희 특공대방에 있으시면서 따당 대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형님인데요. 저한테 와서 이제 처음에 교육도 받으시고 유튜브 시작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라이딩 하시다가 전원컷 나셔가지고 많이 다치셨습니다. 해서 오셔가지고 야 근데 진짜 그 형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야 그렇게 다치셨는데도 또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제발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그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로 장비 타시는 분들은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타시길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영상이 짧기 때문에요. 요거 제가 바로 앞에 최근에 제가 탔었던 콜카드를 전체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저께 영상에 제가 이제 뭐 매출이 뭐 거짓말 같아 보이시나라고 했었는데요. 또 댓글에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올려드렸습니다. 콜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이전에도 제 영상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단지 하나는 콜카드 이제 뭐 의심하셨던 분들은 보세요. 보시면 되실 거고 지난 콜카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콜카드 안 올리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뭐 내일 일을 하면서 콜카드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지난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한 걸 가지고 콜카드는 한 꽤 오랫동안 남아져 있습니다. 핸드폰에 로지도 그렇고 전부 다 되게 옛날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일한 거를 오늘 콜카드를 올려드리면 어저께 영상 이미 다 찍었고 그 콜카드를 제가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지난 콜카드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 해서 의심되시는 분들은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영상 길이가 1한 짧기 때문에요. 평소에 좀 드리고 싶었던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넉넉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때 막 말씀드리고 싶어도 1한 영상이 막 20분 30분이 돼버리니까 제가 마감 영상 때 길게 뭐 말씀 못 드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매출 내고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이 판단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뭐 확탁을 하고 그 지방에 좋은 데를 떨어뜨리고 카카오 점수가 돼서 카카오에 좋은 단가를 타고 이건 이제 조건인 거죠. 기본적인 세팅값 조건인 거고 이거 위에 있는 게 정말로 만약에 일을 잘하는 선에 넘어가려면 정말 좋은 매출 내려면은 그 판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영상에 저한테 콜 냄새를 정말 잘 맡네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표현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축구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골 잘 넣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골 냄새를 잘 맡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골 냄새를 잘 맡는다. 근데 그게 어디 뭐 위치 선정을 잘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오프 더 볼의 어떤 움직임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손흥민 선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추어졌을 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천안에서 봉담 올라오는 구멍유쇼 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봤었을 때 이러잖아요. 야 저런 단가 저런 콜 생전 안 보이는데 뭐야 쟤는 왜 맨날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고 뭐 맞냐 더 이상 못 믿겠다 야 처음엔 잘 타는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저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조건값을 세팅값을 잘 찾아놓고요. 확탁하고 지방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이제 카카오 점수 좋아서 카카오를 잡아내는 이 능력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라보다는 어떤 조건값을 잘 찾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난데 이제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일한 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평택 둔포콜을 잡았죠. 당연히 늦게 출근했잖아. 콜청 이미 그 정도 한참 전부터 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 제끼다가 금요일간 둔포면은 갈만하다. 좋다. 라고 하고 이제 둔포를 다시 들어갔고요. 둔포에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둔포에서부터가 9시 한 40분 도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천안 내려왔었을 때 막 삥콜 막 3개, 4개 태우다가
탕전까지 들어가서 탕전에서 논산 가는 거 11만 5천짜리 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삥콜을 막 태웠잖아요. 근데 9시 40분이면은 삥콜을 태울 때가 아닙니다. 둔포 같은 경우는 9시에서 10시, 10시 반까지 이때가 가장 질 좋은 콜이 잘 나와요. 근데 그때 만약에 삥콜을 태우면 좋은 삥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둔포 같은 경우는요. 둔포에서 둔포도 막 2만 5천 원 주고 그래요. 6분 운행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콜도 많이 떴어요. 그래서 그런 콜들을 당연히 안 타는 거죠. 삥콜 당연히 안 타는 거고 이제 외곽 나가는 콜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또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 나가는 콜이 둔포에서는요. 당연히 평택콜 나오고요. 평택콜 타면 완전 바보죠,거든요. 예, 평택, 동탄, 수원, 오산 이런 콜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예, 뭐 위치도 가장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천안콜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제가 원래 능동 가는 콜 5만원짜리 한번 잡았었어요. 로지로. 자배가 들어서 일단은 잡고 봤죠. 잡고 난 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잡았는데 능동 5만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한 40분, 45분이면 가기 때문에 5만원이면 갈만한 콜입니다. 근데 그건 바로 뺐어요. 왜냐면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화수였으면 능동간 콜 잡았습니다. 능동 콜 잡고 들어가서 동탄 콜을 타겠죠. 동탄 삥 타다가 12시 1시 전후에서 복귀 콜을 잡겠죠. 근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 올라가는 콜보다는 저는 아래 콜을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안이나 아산이나 천안 아산 콜 충분히 잘 나와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천안 가는 콜을 잡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9시 40분 10시 사이에 둔포에서 어느 콜이 나올 건지라는 거를 내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가 라인을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것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금요일인데 굳이 동탄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래로서 내려야죠. 시간도 9시 40분 10시면요. 만약에 금요일이나 월화수였으면 월화수에는 천원을 그러니까 조건을 거꾸로 해볼게요. 화요일인데 만약에 천안 내려가는 콜을 잡고 내려갔다. 그래서 10시 반 11시 떨어진다, 천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천안 평일날 화요일날 11시 떨어지면은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거 막 수원 가는 거 뭐 로즈로 잡으면 5만원짜리 잡고 와야 되고요. 평택 가면 3만원짜리 잡고 올라야 되고 그냥 잘못되는 거죠. 근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천안을 내려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천안 내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천안 내려가서 마찬가지예요. 천안 내려가서도 콜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꽤 있었습니다. 평택 가는 거 35,000원짜리 뭐 몇 개 봤고요. 또 어디 가는 거였죠? 하여튼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는데 다 그걸 이제 드랍시켰죠. 드랍시키고 카카오 단가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거의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잡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봉담 가는 거를 50분 운행에 96,000원짜리를 그래서 굉장히 그 라인을 되게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일하는 거 보시면은 이게 그 판단을 하고 축구로 따지면 오프 더 볼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콜 뜨는 대로 어디 뭐 잡고 갔더니 어이구 운 좋게 이거 걸렸어요. 이거 걸렸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한번 두서없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는 한번 이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한번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너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콜이 나오는 어떤 원리 같은 걸 조금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콜지에 대한 이해도도 콜지라는 거가요. 그냥 콜이 나와서 콜지가 아니에요. 그 콜이 나오는데 그 콜에 대한 콜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리저수지는 어떤 콜이 나오고 어떤 이해도, 그러니까 어느 요일이 나오고 몇 시 시간대에 콜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화이트 칼라 콜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반대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는 곳들, 뭐 시와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공장 라인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공장은 금요일날 술을 많이 먹고요. 화이트 칼라이신 분들은 금요일날 술 잘 안 먹어요. 오히려 목요일날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장 입고 다니면서 뭐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목요일에 술 잘 먹는다. 금요일은 공장 라인이 좋다. 토요일은 젊은 세대. 토요일은 젊은 상권이 좋다. 아니면 노가다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여기는 오늘은 어딜 가는 게 좋겠구나, 오늘은 어딜 가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콜드 떨어졌을 때 콜드를 한 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몇 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황에서 토요일날 향남이 뜬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향남 들어가면 안 되니까. 평일날이나 금요일날 향남 뜨면 무조건 가야죠. 단가가 빠져도 가야죠.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좋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평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평택? 평택 박예병원 D가 이제 젊죠. 박예병원 D가 젊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새벽 1시다. 그럼 무조건 박예병원 D로 가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뭐 동삭동에 있는다. 그건 완전 바보짓이죠. 동삭동은 법원 앞이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8시부터 10시 사이면은 그러면 동삭동. 그때는 박예병원보다는 차라리 동삭동이 낫습니다. 동삭동이나 죽백동 이런 데가 나은 거고요. 금요일날 새벽이나 토요일날 새벽 같은 거 차라리 박예병원 D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판단을 잘 해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요, 전체적인 지역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요일날 이제 오송을 들어갔었잖아요. 오송에서 목천 나오는 콜을 잡고 나왔었는데요. 오송 같은 경우는 오창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죠. 청주에 붙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콜지는 음성진천, 오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송 정도는 오창의 동생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창만큼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오창은 박스가 꽤나 크고요. 오송은 박스가 꽤 작습니다. 훨씬 더 작고. 그래서 오창에서 나오는 콜들은 콜 질이 좋습니다. 콜 질이 좋다는 거는 착지가 뭐 동탄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뭐 천안을 들어갔더라도 뭐 성정동이라든지 좋은 착지로 들어가는. 근데 오송은 나오는 콜들이 착지가 조금 콜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천안 들어갔는데 목천 들어가는 콜 잡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떨어진다. 요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송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청주, 오창, 오송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 지역을 들어가면은 무조건 나오는 콜이 세종콜입니다. 세종콜은 그 충청권 라인에서는 어디서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른 콜이 잘 안 뜨니까 세종 나오면은 자꾸 들어가는 거죠. 뭐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자꾸 들어가는데요. 세종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세종은 10번 들어가면 2번 정도 살아나오는 확률입니다. 8번 정도는 거의 못 살아나와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충청권 라인에서 세종 들어가는 콜이 다 떠요. 그러니까 마치 동탄 같은 동네예요. 우리가 동탄에 12시 넘어가면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적체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트 단지, 신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술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술을 먹고 들어가는 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들어가는 콜들 많은데 그 안에는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아서 나오는 콜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공급수요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사들 지옥이 되는. 그래서 충청권 가면은 저는 얼마 전에도 청주 들어왔었잖아요. 청주 있을 때 평택 잡고 나왔었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송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고 세종을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세종은 뭐라고요? 절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끼는 다 제끼는 거다. 증평도 떴었어요. 증평도 10시 전까지 들어가도 돼요. 10시 전에 들어가도 되는데 10시 넘어가서 가면은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잘 빠져나와야 청주입니다. 잘 빠져나와야 청주고 빠져나오는 시간 또 걸리기 때문에 청주에는 또 12시 넘어가지면은 그럼 또 죽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어느 콜들을 잡든지 안 잡는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차라리 오소에서 죽으면 죽는 거지 굳이 증평 가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세종 가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길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오소에서는 잡을 확률이 조금만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오소에서 하면 10시 반쯤 됐었을 거예요. 10시 반쯤에 제천 가는 콜이 100분 운행에 10만원짜리 떴어요. 물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7km 했으니까요. 실적으로 한 10km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간대가 12시가 넘어가 있었으면 잡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12시가 넘어가져 있으면 오송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럴 바에는 10만원 매출 만들고 제천 들어가서 죽고 만다 이런 거죠. 왜냐면 12시에 콜 타버리면 1시간 40분 운행이면 어차피 2시잖아요. 2시면 뭐 이런 시간 다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천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날 탁송을 시작을 한다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0시 반이면은 충분하게 오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천 콜 안 잡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8시 9시다 8시 9시에 제천 들어가는 콜이 10만원이다 그럼 고민하는 거 잡습니다.
물론 단가를 업다운 시킬 수도 있겠죠. 업다운 시켜서 잡든 아니면 바로 잡든. 왜냐면 8시에 잡고 들어가면 제천은 10시에 떨어지면 그럼 또 이제 제천에서도 더 좋은 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들어간 그 콜지에서의 특성, 어느 시간대까지는 여기는 콜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콜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증평이다. 만약에 증평이 10시 반에 제천 들어가는 콜이 떴다. 그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 증평은 10시 넘으면 콜이 안 뜨기 때문에 10시 반에 떴다 치면 잡는 거예요. 근데 오송은 10시 반에는 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 가는 콜은 안 잡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결국 목청 가는 거를 잡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송이 아니라 오창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창에서 목청 가는 콜이 떴으면 안 잡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좋은 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송에서는 더 좋은 콜이 아까 말씀드렸죠? 콜 질이 다르다고. 오창 같은 콜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목천이 왜냐면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10km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요. 10km 라이딩 할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km 라이딩은 보통 그래도 한 15분, 20분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고 떨어졌을 때 그럼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거는 차라리 패스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하고 안 잡아버리겠죠. 근데 오송 같은 경우는 콜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콜 양도 오창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목천 정도만 빠져나가도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천 가는 콜 잡았었고요. 목천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목천 떨어졌을 때 이미 이제 뭐 한 몇 시 됐었죠? 한 11시 넘어갔었나요? 시간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늦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청담동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청담동도 완전 천하에서 메인 콜지는 아니지만 세컨 콜지는 되는 데입니다. 세컨 콜지는 되는 건데 청담까지 한 5.5km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성전까지 10km니까 라이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청담을 들어가려고 했었다가 시간이 11시 반 거의 12시 다 됐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시간대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청담 가서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담을 안 찍고 그냥 바로 이제 성전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올라가서 동탄 가는 거 55,000원짜리 그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뭐 천안에서 동탄 55,000원 주면 단가도 잘 나온 거고요.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그냥 잡고 올라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저희 일을 하는 거가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판단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대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콜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콜은 보내겠다. 그 판단이 좋은 사람이 고매출로 가고 혹은 잘 죽지 않고 그래서 평균적인 고매출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뭐 확탁을 한다든지 카카오 점수를 만든다든지 콜지 어디가 콜지다 뭐 지리를 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단계에 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단계이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다음에 경험이 더 쌓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부터 그 판단력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판단력이 누가 더 좋으냐. 그래서 그 판단이 확률 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운이 좋아 정말 뭐 매출 되게 잘 나오고 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운이 너무 없어서 매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이 모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한 달 내내 혹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매출은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운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실력입니다. 100% 실력이에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운이 꽤 많이 작용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그때도 사실상 머릿속에서는 제 생각은 이 일은 절대 운이 아니다. 무조건 실력이다. 그러니까 그 운마저도 어찌 보면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운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판단을 하고 높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액션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운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매출이나 뭐 단가나 콜타는 거 보시면서 맞냐 야 처음에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니까 뭐 완전 의심이 된다. 근데 오늘 콜카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판단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콜들이 계속 잘 얻어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이 과정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콜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날은 뭐 화이트 칼라 이분들이 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판교 이런 데가 목요일 날 터지는 거죠, 완전히. 예. 금요일은 공장 있는데 공장을 끼고 있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술 많이 먹는다. 예. 노동 몸을 쓰는 사람들. 예. 왜냐면 몸 쓰는 사람들은 목요일 술 잘 못 먹습니다. 어차피 금요일 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자, 이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콜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콜지가 젊은 상권이냐, 아니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상권이냐, 아니면 식당가들이 모여 있어서 뭐 10시에 끝나는 상권이냐, 아니면 뭐 노래방이 많아서 뭐 늦게까지 나오는 상권이냐, 아니면 노래방도 또 다릅니다. 옛날 노래방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옛날 노래방들이 있어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맞춰서 그 시간대 또 요일별로 그거에 맞춰서 콜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콜들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고요. 또 좀 더 또 거시적으로 보면요, 계절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름엔 당연히 물이죠, 물. 물 찾아다니는 겁니다. 바닷가, 뭐 계곡 이런 데 있죠. 뭐 유원지, 시원한데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고요. 가을에는 뭐겠어요? 가을에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물, 바닷가, 가을은 산, 강원도 쪽, 단풍놀이 하는 쪽. 제가 작년 가을에 어디에요? 막 강원도 쪽 엄청 많이 갔죠. 뭐 홍천, 또 뭐 태백, 뭐 또 어디 갔었어요?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굉장히 좋은 걸로 잘 잡고 나왔었죠. 근데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안 가죠. 그에 맞춰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다니고 또 막 다니고 가서 운 좋게 얻어올려서 오고 하는 거가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력이 좋아졌을 때 좋은 매출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 일 하는 거가요, 최종적으로 보면요, 이 판단하는 영역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콜 때문에 어디든 뭐 어디 가고 죽었네 뭐 하네, 그러면은 이제 꽤나 높은 매출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내기는 한계가 생깁니다. 무조건 한계가 생겨요. 근데 요런 거에 대한 요 정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게요, 서울 수도권만 다녔을 때는 이 판단이 뭐 많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상권인지 아니면 식당가인지 아니면 뭐 새벽까지 나오는 콜지인지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 권역이라든지 서울 수도권만 타면 되기 때문에 뭐 7, 8시부터 새벽 1, 2시까지만 타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분들이 제가 봐서 가장 좋습니다. 일 배우는 것도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매출 낼 수 있는 시간대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요, 얘기가 달라지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10시간에서 50만원 매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요, 평균적으로 10시에서 12시간 하면은 제가 지금 하는 패턴대로 하면은 거의 평균 매출 50만원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리만 했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10시간이라면은 8시에 나와서 새벽 6시까지 하는 게 10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0만원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건 못 만듭니다. 가끔 가다가 운이 좋아서 만드는 날이 있는 거지 꾸준하게 평균 매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 치면은 탁송 대리를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탁송 대리를 결합시키는 일머리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 대리만 한다고 가정하면 대리만 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만 돈을 충분히 돌면서 매출 만들잖아요. 근데 탁송 대리는 서울 수도권만 돌아서는 할 수가 있지가 않으니까요. 지방을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 치면은 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머리라든지 뭐 이 일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매출 계속 만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대리만 했을 때는 훨씬 더 일머리를 배우는 건 쉽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더 고매출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 전업으로 하신다. 내가 하루 10시간씩 일을 할 거다. 12시간 일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대리로만 하실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효율을 그만큼 무조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탁송하고 대리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경험과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해도랑 경험이 더 깊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도다르고 나면 평균 매출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꾸준하게 정말 계속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탁송 대리만 하는 전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를 안 한다든지 혹은 사무실 운영을 안 한다든지 쇼핑몰 운영을 안,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하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만약에 그것만 한다 치면은 하루에 매일 12시간씩만 일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매일 15시간씩 일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내 개인 시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일하는 거는 잠자는 시간 8시간 하고도 4시간 정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체력이 뭐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는 거는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서 8시간 자고 나머지 4시간 동안 내 개인 뭐 정비를 한다든지 4시간을 보내면서 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매일 10시에서 12시간 일하면서 매일 평균 매출 50만 원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0일 하면 1000만 원 매출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빡시게 일을 하겠다. 25일 일을 하겠다. 그럼 1250만 원 매출 나올 수 있어요. 1250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실수익으로 100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단계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일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어느 즈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25일을 매일 12시간 이거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영상 편집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는. 솔직하게 말해서 유튜버 영상 편집만 빠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하는 시간이 보통 한 2-3시간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 12시간 일을 하면, 이것만 해도 15시간이거든요. 그럼 잠자고 끝입니다, 저는. 잠자고 끝이야. 집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집 청소 빨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나머지 또 다른 업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만, 영상 편집만 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지금 하는 걸 어느 정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떠들 거 좀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면서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저 지역 이렇습니다,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좀 전달 많이 됐다라는 시점이 오면요, 한 달 정도를 영상 편집 안 하고 그냥 콜카드만 올리면서 영상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건 제가 10분이면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즈음에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콜카드만 올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전업 대리기사처럼 집중해서 일을 하면 정말 한 달 얼마 찍을 수 있느냐, 정말로 1250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즈음에 한번 제가 도전해서 그런 영상 한번 그렇게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힘들 때 이 일을 들어와서요, 멋모르고 막 진짜 뚝배기 깨져가면서 하루에 15시간 일해서 하루에 15만 원 벌고 들어오고, 매일 아침 그냥 첫차 타고 아니면 사우나 가서 자고 이러면서 힘든 일을 했었죠. 그랬을 때 정말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상황이, 그럼 내가 정말 이거 열심히 하면 얼마까지 정말 벌 수 있는데 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실질적으로 뭘 본 게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길 가는 사람이 나 월 1000 벌어,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 뭐 대리 가계부 보여주시는데 그거 뭐 가계부 우리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알고 뭐야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 그 정확한 목표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작년 9월 달에 그 후배랑 영상 찍었을 때요, 월천 가능한가 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능은 하다, 하지만 몸이 죽는다. 그래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월천을 찍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작년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40만 원, 50만 찍을 수 있었어요. 계속 찍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어떻게 찍었냐? 시간당 3만 원씩 벌면서, 2만 5천 원, 3만 원씩 벌면서, 그러니까 막 12시간, 15시간 매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3일, 4일 이렇게 일을 빡시게 하면요. 하루 뭐 그냥 누워만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또 달라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월천은 그냥 찍습니다. 예.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교육 영상 쪽으로도 많이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충분하게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일을 하실 때 처음 단계 때는 카카오만 먼저 점수 만드세요. 그리고 지역만 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서울 경기권 타세요. 그 다음에 탁송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혹은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면이 컸어요. 밤새 일하고 들어와서 15시에 일어나서 15만 20만원 시간당 만원 12,000원 벌고 들어왔는데,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얼마 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궁금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3개월 차, 6개월 차 되신 분들이 아직은 힘드시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시면서 또 제 영상 보시면서 팁 얻을 거 얻으시면서 노력하시면은 나중에는 충분하게 좋은 매출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반대로 계속해서 의심하시고 맞냐 구라 그만 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냥 제 영상 보지 마시고 지나가시고요. 오늘 이제 콜카 다 올려드렸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생기시면 보시면서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서는 뭐 할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대리 탁송 하는데 마지막 단계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근데 그 판단력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상황에 닥쳐보고 숱하게 죽어보고 그랬을 때 내 몸을 익혀져 있고 그런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그 판단력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판단력이 좋아지려면요, 그걸 알고 덤벼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미리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냥 일만 하시자면 그 판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연념해 두면서 일을 하시면 그 판단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더 초보이신 분들은 뭐 질이라든지 콜지라든지 뭐 지역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되어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른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매출, 고매출 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푹 쉬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네요. 영상 보실 때 월요일날 보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항상 가득하실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빠이.